안녕하세요. 여러분,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리시나요? 병원에 자주 가시게 되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봄, 여름, 가을엔 멀쩡하다가 겨울만 되면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오고 몸이 으슬으슬 춥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특히 60대, 70대 이상 시니어 세대는 겨울철 감염병에 더욱 취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의 방어선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코, 입, 목을 따라 기도 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점막은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덮여 있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잡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이 점막이 마르게 됩니다. 점막이 마르면 방어 기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름철에는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되어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금방 씻겨나갑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마른 점막 사이로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균이 쉽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겨울엔 감기나 독감에 쉽게 걸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난방기를 오래 틀어놓으면 실내 습도가 더 낮아져서 점막이 더 건조해집니다. 그러니 겨울철엔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꼭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겨울엔 밖이 춥다 보니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여름엔 공원도 가고 산책도 하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겨울엔 밖이 너무 춥고 바람도 차가워서 집 안에서만 생활하게 됩니다. 문제는 실내 공간입니다. 특히 창문을 닫고 환기를 잘 안 하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쉽게 전염됩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복지관, 병원 대기실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그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퍼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환기가 안 되는 실내 공간에서는 감염 확률이 야외보다 2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창문을 열고 환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춥더라도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라도 환기를 하시면 실내 바이러스 농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겨울철 햇빛 부족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D라고 들어보셨죠?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어야 우리 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겨울철엔 해가 일찍 지고 날씨가 추워서 밖에 나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햇빛을 쬐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비타민 D가 결핍되기 쉽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쉽게 감염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독감이나 폐렴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겨울철에도 날씨가 좋은 날엔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 얼굴과 손을 햇빛에 노출시켜 주세요. 산책을 하시거나 베란다에서 햇빛을 쬐시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또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같은 음식을 드시면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시니어 세대 특유의 건강 상태입니다. 60대, 70대 이상이 되면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감염병에 걸렸을 때 회복이 더디고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독감에 걸렸을 때 젊은 사람은 며칠 푹 쉬면 낫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시니어는 폐렴으로 악화되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는 중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엔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건강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시고 복용 중인 약은 빠뜨리지 말고 드세요. 그리고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엔 전반적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면역 기능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이 약해집니다. 또 겨울엔 야채나 과일 섭취가 줄어들고 운동량도 감소하면서 영양 상태와 체력이 나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하시면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겨울철에 감염병이 늘어나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기온 하락으로 기도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둘째, 실내 활동 증가로 전염 확률이 높아집니다. 셋째, 햇빛 부족으로 비타민 D가 결핍됩니다. 넷째, 기저질환이 있으면 중증 위험이 커집니다. 다섯째, 전반적인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이 5가지 이유를 알고 계시면 겨울철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철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 여러분께는 꼭 맞으셔야 할 백신이 3가지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감 백신입니다. 여러분, 독감을 그냥 심한 감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으로 일반 감기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고열이 갑자기 오르고 온몸이 쑤시고 기침과 가래가 심하게 나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독감에 걸리면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악화되기 쉽고 심하면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은 매년 가을 9월에서 11월 사이에 꼭 맞으셔야 합니다. 왜 매년 맞아야 하냐고요? 독감 바이러스는 매년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맞은 백신으로는 올해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된 백신을 맞으셔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일반 독감 백신보다 고용량 백신이나 접합 백신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량 백신은 일반 백신보다 항원이 4배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 반응을 더 강하게 유도합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량 백신을 맞으면 예방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접합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 반응을 오래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시니어분들께 더 적합합니다. 병원에 가실 때 고용량 독감 백신 맞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독감 백신을 맞으면 중증 독감으로 진행될 확률이 60%에서 70% 정도 낮아집니다. 입원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니 매년 가을 독감 백신은 꼭 챙기세요. 두 번째는 폐렴구균 백신입니다. 폐렴은 시니어 사망원 중 상위권에 속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독감이나 감기에 걸린 후 2차 감염으로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렴구균은 폐렴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입니다. 이 세균은 폐렴뿐만 아니라 폐혈증, 뇌수막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시라면 폐렴구균 백신을 반드시 맞으셔야 합니다. 폐렴구균 백신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PCV 단백접합 백신이고 다른 하나는 PPSV 다당질 백신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PCV는 13가 또는 15가 20가 백신이라고도 하는데 면역 반응이 강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PPSV는 23가 백신이라고도 하는데 더 많은 종류의 폐렴구균을 막아줍니다. 전문가들은 2가지를 조합해서 맞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PCV를 먼저 맞고 1년 후에 PPSV를 맞는 방식입니다. 또는 최신 20가 PCV 백신을
한 번만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병원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꼭 맞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면 폐렴 발생률이 50%에서 60% 줄어들고 중증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도 크게 낮아집니다. 만약 이미 맞으신 분이라면 언제 맞으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접종 기록을 모르시겠다면 병원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최신 변이 백신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많이 잠잠해졌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있고 여전히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마다 업데이트된 최신 변이 백신을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최신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맞춰서 새롭게 개발된 백신입니다. 작년에 맞은 백신으로는 올해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올해도 다시 맞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감염될 확률도 줄어들지만 더 중요한 건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할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백신을 맞은 고령자는 맞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입원율이 70% 이상 낮고 사망률은 90% 가까이 낮아집니다. 그러니 코로나19 백신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보건소나 병원에 가시면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맞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백신을 여러 개 동시에 맞아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은 같은 날 맞으셔도 안전합니다. 양쪽 팔에 각각 맞으시면 됩니다. 폐렴구균 백신도 다른 백신과 동시에 맞을 수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주일에서 2주일 간격을 두고 맞는 걸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병원 선생님과 상담하시면 가장 좋은 접종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백신 맞으면 부작용 있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백신을 맞으면 주사 맞은 부위가 좀 아프거나 가벼운 열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대부분 하루에서 이틀 안에 사라집니다. 이건 우리 몸이 백신에 반응해서 면역을 만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히려 백신을 안 맞고 실제로 독감이나 폐렴, 코로나에 걸리면 그 고통과 위험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 부작용 걱정보다는 예방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일정을 정리해 드릴게요.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독감 백신을 맞으세요. 65세가 되시면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세요. 이미 맞으셨다면 접종 기록을 확인하세요. 코로나19 최신 변이 백신도 매년 가을에 맞으세요. 이 세 가지 백신만 잘 챙기셔도 겨울철 중증 감염병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은 약으로만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면역력을 좌우합니다. 오늘은 겨울철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과 영양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면역세포를 만드는데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항체, 백혈구, 면역 물질들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감염에 쉽게 노출됩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되어서 고기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어떤 음식에 단백질이 많을까요? 생선이 아주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달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삶은 달걀이나 계란찜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달걀은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도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두부와 콩류도 추천드립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검은 콩 같은 음식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고기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두부나 콩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돼지고기도 좋습니다.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세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체중 1kg당 1g에서 1.2g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g에서 7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생선 한 토막, 달걀 한 개, 두부 반 모 정도면 대략 충분합니다. 두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높여줍니다. 특히 감기나 독감 예방에 비타민C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은 과일과 채소입니다. 겨울철에 가장 좋은 과일은 바로 귤입니다. 귤 2개에서 3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키위도 아주 좋습니다. 키위 한 개에는 비타민C가 귤보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키위 한 개를 드시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딸기도 좋습니다. 겨울철 딸기는 달고 맛있으면서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채소 중에는 브로콜리가 최고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비타민 K, 엽산,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서 전반적인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파프리카도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프리카는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넣어도 좋습니다. 비타민C는 몸에 오래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매 끼니마다 조금씩이라도 드시길 권장합니다. 세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D는 면역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햇빛이 부족해서 비타민 D가 결핍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보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 참치 같은 생선에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생선 요리를 드시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달걀을 드실 때 노른자를 꼭 함께 드세요. 버섯도 좋습니다. 특히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불려서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시면 영양도 맛도 훌륭합니다. 우유나 두유 같은 유제품에도 비타민 D가 강화되어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마트에서 고르실 때 비타민 D 강화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우시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영양소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감염에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특히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면 증상이 빨리 좋아지고 회복 기간이 짧아집니다.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굴입니다. 굴은 아연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연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굴전, 굴국밥, 굴무침 등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도 아연이 풍부합니다. 호두, 아몬드, 잣, 땅콩 같은 견과류를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아연뿐만 아니라 좋은 지방과 비타민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이나 소고기에도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도 챙기고 아연도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호박씨도 좋습니다. 호박씨는 간식으로 먹기 좋고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아연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으로 남성은 10mg, 여성은 8mg 정도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시면 대부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은 영양소는 아니지만 면역력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영양소가 세포로 잘 전달되고 노폐물이 잘 배출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공기가 건조해서 우리 몸도 쉽게 건조해집니다. 기도 점막이 마르면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쉽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서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식사 전으로 물 한 잔, 자기 전에 물 한 잔, 이렇게 습관을 들이세요. 겨울철에는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더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소화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녹차, 보리차, 대추차, 생강차 같은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녹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고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대추차는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을 보충해줍니다. 다만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 작용을 해서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 물이나 차로 수분을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면역력을 높이는 5가지 영양소를 알려드렸습니다. 단백질, 비타민C, 비타민D, 아연 그리고 수분입니다. 이 5가지를 골고루 챙기시면 겨울철 면역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두 가지 음식만 집중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겁니다. 편식하지 마시고 매 끼니마다 곡물, 단백질, 채소, 과일을 균형 있게 드세요. 아침에는 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을 드시고 점심에는 잡곡밥에 닭가슴살이나 두부 요리, 샐러드를 드시고 저녁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에 야채와 고기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귤이나 키위 같은 과일,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시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면역력이 크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면역력은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로만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서 면역력이 시작됩니다. 잘 먹고 잘 마시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건강 비결입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게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면역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하루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만 따라 하셔도 감염병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누운 채로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팔을 쭉 뻗고 다리를 쭉 펴고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발목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또 스트레칭은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근육을 풀어줘서 낙상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몸이 경직되기 쉬우니 아침 스트레칭이 더욱 중요합니다. 일어나신 후에는 제자리에서 가볍게 걸어보세요. 팔을 흔들면서 천천히 걷다 보면 몸이 완전히 깨어납니다.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부담 없이 몸을 깨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햇빛 쬐기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신 후 날씨가 좋으면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세요.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우울감을 줄여주고 생체 리듬을 정상화해 줍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해가 짧고 날씨가 흐린 날이 많아서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걸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햇빛을 자주 쬐면 이런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 어려우시면 베란다나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얼굴과 손을 햇빛에 노출시키면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하지만 가능하시면 밖으로 나가서 가볍게 산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걷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시면 햇빛도 쬐고
운동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됩니다. 다만 너무 추운 날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무리하지 마세요. 체온이 떨어지면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따뜻하게 옷을 입고 나가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다녀오세요. 세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 마시는 걸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세요. 거실 테이블에 물병을 놓아두고 지나갈 때마다 한 모금씩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아침 식사 후 물 한 잔, 점심 식사 전 물 한 잔, 점심 식사 후 물 한 잔, 간식 시간에 물 한 잔, 저녁 식사 전 물 한 잔, 저녁 식사 후 물 한 잔, 자기 전 물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하루 8잔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보리차, 결명자차, 둥글레차 같은 구수한 차를 드셔도 좋습니다. 단,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홍차는 하루 1잔에서 2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면역세포를 재생시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쉽게 노출됩니다. 하루에 7시간 정도 푹 자는 게 좋습니다. 너무 적게 자도 안 좋고 너무 많이 자도 안 좋습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똑같이 지키는 게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맞추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불은 따뜻하게, 방은 시원하게. 이게 숙면의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는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실내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23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게 하면 공기가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적당히 따뜻하게 유지하되 너무 덥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옷을 여러 겹 입어서 체온을 조절하세요.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습도가 너무 낮으면 기도 점막이 건조해져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쉽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나 진드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되 매일 물을 갈아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를 해주세요. 가습기에 세균이 생기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가습기가 없으시면 젖은 수건을 빨래 건조대에 널어두거나 물 담긴 그릇을 방 안에 놓아두세요. 환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도 하루 2번에서 3번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주세요. 한 번에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환기를 하면 실내에 떠다니는 바이러스와 먼지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춥더라도 짧게라도 환기를 꼭 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손 씻기와 마스크입니다. 손 씻기는 감염병 예방의 기본입니다. 손에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묻어 있습니다.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외출 후 집에 들어와서 식사 전후, 화장실 다녀온 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구석구석 씻어주세요.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특히 사람이 많은 곳, 병원, 대중교통,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가 필수입니다. 마스크는 비말을 막아주고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해 줍니다. KF94나 KF80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세요. 마스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좋습니다. 재사용하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밖에서 격렬하게 운동하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팔 돌리기, 다리 들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반복하세요. 하루 30분 정도 천천히 움직이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체력에 맞춰서 하세요. 유튜브에 시니어 맞춤 운동 영상도 많으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기분도 좋아지고 밤에 잠도 잘 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겨울철 건강생활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 스트레칭, 햇빛 쬐기, 물 자주 마시기, 규칙적인 수면, 실내 온습도 관리, 환기와 손 씻기, 가벼운 운동, 이 7가지만 잘 지키셔도 감염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겨울철 감염병이 늘어나는 이유, 필수 예방접종 3종, 면역력 강화 식단, 건강생활 루틴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렸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에서는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겨울 대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프린트해서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하나씩 체크하면서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예방접종입니다. 먼저 독감 백신을 맞으셨는지 확인하세요.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맞으셔야 합니다. 올해 아직 안 맞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맞으세요. 독감 백신은 늦게 맞아도 효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고용량 백신이나 접합 백신을 맞으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폐렴구균 백신입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맞으셔야 하는 백신입니다. 이미 맞으셨다면 언제 맞으셨는지 접종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PCV 백신을 맞으셨는지, PPSV 백신을 맞으셨는지, 두 가지 다 맞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억이 안 나신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전화하셔서 접종 기록을 조회해 보세요. 아직 안 맞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맞으시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최신 변이 백신입니다. 작년에 맞으셨더라도 올해 업데이트된 백신을 다시 맞으셔야 합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맞으세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체크리스트를 종이에 적어서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독감 백신 체크, 폐렴구균 백신 체크, 코로나19 백신 체크. 이렇게 3가지를 다 맞으셨다면 겨울 준비의 절반은 끝난 겁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생활관리입니다. 먼저 외출할 때 준비물을 체크하세요. 따뜻한 외투를 입으셨나요? 목도리나 머플러를 하셨나요? 모자와 장갑을 챙기셨나요? 겨울철에는 체온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목과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외출 전에 거울 앞에서 체크해 보세요. 옷을 충분히 입었는지, 목도리를 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음은 식단 체크입니다. 오늘 단백질을 충분히 드셨나요? 생선, 달걀, 두부, 고기 중 하나는 드셨는지 확인하세요. 비타민C가 들어간 과일이나 채소를 드셨나요? 귤, 키위, 브로콜리, 파프리카 중 하나는 드셨는지 체크하세요. 물은 6잔 이상 마셨나요? 하루 종일 물병을 가까이 두고 자주 마셨는지 확인하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식단을 돌아보세요. 부족한 게 있었다면 내일은 꼭 챙기겠다고 다짐하세요. 다음은 운동 체크입니다. 오늘 아침 스트레칭을 하셨나요? 10분이라도 몸을 풀어주셨나요? 햇빛을 10분 이상 쬐셨나요? 밖에 나가셨거나 베란다에서라도 햇빛을 보셨는지 확인하세요.
가벼운 운동을 하셨나요? 산책을 하셨거나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하셨는지 체크해 보세요. 운동은 매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은 꼭 하시길 권장합니다. 달력에 운동한 날을 표시해 보세요. 스티커를 붙이거나 동그라미를 그려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세요.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 환경 체크입니다. 실내 온도를 확인하세요. 20도에서 23도 사이인가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습도를 확인하세요. 40%에서 60% 사이인가요? 습도계를 하나 구비해 두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건조하면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세요. 오늘 환기를 하셨나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2번에서 3번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셨는지 체크해 보세요. 환기는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춥더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체크입니다. 오늘 손을 자주 씻으셨나요? 외출 후, 식사 전후, 화장실 다녀온 후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으셨는지 확인하세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셨나요? 사람이 많은 곳,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KF94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쓰세요. 마스크를 쓰고 벗을 때도 손을 먼저 씻으세요. 3번째 체크리스트는 증상 확인입니다. 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체크하세요. 오늘 기침이 나오나요? 목이 아프거나 칼칼한가요? 열이 나거나 몸이 으슬으슬한가요? 콧물이나 코막힘이 있나요? 평소와 다르게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나요? 식욕이 떨어지거나 소화가 안 되나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하루 이틀 지나도 나아지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특히 고열이 나거나 호흡이 힘들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감기나 독감은 초기에 치료하면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버티다가는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다음은 복용약 관리입니다.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 만성질환 약을 드신다면 매일 빠뜨리지 말고 드셔야 합니다.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통에 요일별로 나눠서 담아두시거나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약을 먹은 후에는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세요. 약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두세요. 겨울철에는 약국이나 병원에 자주 가기 어려울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 체크입니다. 올해 건강 검진을 받으셨나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 검진을 받으셨는지 확인하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검진을 받아두시면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겨울 대비 실천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예방접종 체크, 생활관리 체크, 증상 확인 체크, 이 3가지를 매일 점검하세요. 여러분, 이 체크리스트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0점을 목표로 하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게 됩니다. 70점, 80점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건강한 습관을 쌓아가세요. 그러면 어느새 건강한 겨울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겨울철 감염병이 늘어나는 이유부터 예방접종, 식단, 생활 루틴, 체크리스트까지 모든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겨울 건강관리는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팁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준비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